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바이오 엔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 드리고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가 알러지도 있습니까? 저는 13,000 먹고 여러모로 효과도 봤는데 저는 온몸에 알러지가 나서 몸이 가려워서 끊으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변비가 심하네요. 알러지 나는 사람은 안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자, 비타민C를 드시고 알러지가 나는 경우가 있죠. 가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려움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2달, 3달 그 정도 가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이 알러지가 왜 생기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알러지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 몸에 비타민C가 별로 들어있지 않았다.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품을 굉장히 적게 먹고 있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 속에 들어가서 이 백혈구의 힘을 만들어주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비타민C를 제대로 드시고 있지 않으면 이 백혈구에 비타민C가 잘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있는 양이 너무 적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 몸 여기저기에는 노폐물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들 중에서 제대로 없애지 못한 물질들이 몸속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게 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물질이 많이 있는데 노폐물이 되든 또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외의 물질들,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들 중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이것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백혈구 속으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 백혈구의 능력, 힘, 파워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백혈구가 이런 이물질들을 잘 발견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로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뭐 염증은 염증인데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가려움이나 또는 이제 알러지성 그 반응 그런 게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하게 가렵거나 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알러지 반응도 밤중에 더 심하게 일어난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침 같은 겁니다. 밤중에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체온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물질이 몸에서 많이 나온다. 백혈구와 싸운다. 이런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니까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멈추었다가 먹지 말고 있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고 또 먹으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멈추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한 뭐 길면은 2-3달입니다. 2-3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러지가 일어난다. 염증이 일어난다. 몸을 청소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비타민C가 내 몸에 안 맞네 이렇게 판단하고 영원히 비타민C를 못 먹는 그런 불행한 일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계속 드시면 되는데 심하면 끊었다가 또다시 먹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 된다. 너무 쉽죠? 자,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사람은 일단 장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장이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있고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 또 설사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장이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왜 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할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주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과민성인 경우가 많다. 과민해진다. 과민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차가운 걸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또 과식을 했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또 약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자극이 오고 그래서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비타민C를 먹으니까 설사를 한다. 이 얘기는요, 비타민C가 자극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자극을 주는 것이냐, 위장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장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딘가 자극을 준다. 그러면 비타민C가 왔는데 비타민C가 거기에 자극을 줄까요? 자, 여러 사람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분만 혼자 비타민C가 장에 가면 자극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하거나 장이 얇거나 장에 그 점막이 얇아져 있거나 위장에 점막이 얇아져 있거나 또는 염증이 생겨 있거나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C 먹고 설사한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지 않을 때는 안 하는데 비타민C를 먹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자극이 와서 그렇다. 자극을 느껴서 그렇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내 몸에는 비타민C 양이 극도로 낮은데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밀어낸다. 이런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요. 장 점막에 당분을 흡수하는 곳을 통해서 비타민C도 잘 흡수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극으로 와서 밀어낸다, 설사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C 먹고 좋아졌어요. 1시간 몰아보기 1탄, 이게 2탄까지 나와 있는데요. 1탄에 가셔보시면 여기에 타임라인 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개씩 좀 보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피 화생, 식도염,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매일 소주를 먹는데도 간 기능이 좋아졌어요. 만성 피로, 근육통, 소화 기능이 25일 만에 좋아졌어요.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어요. 당뇨, 혈당이 좋아졌어요. 위장과 트림이 좋아졌어요. 위장이 좋아졌어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종합검진 결과 위암이 전이 없이 나았어요. 피부와 피로감이 좋아졌어요. 여드름이 좋아졌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없어졌어요.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이 좋아졌어요. 30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4일 만에 완치됐어요. 과민성 대장염이 사라졌어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어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이 좋아졌어요. 위장병과 피부 종기가 나았어요. 다리 붓기, 통증, 피부가 좋아졌어요. 평생 소화불량,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좋아졌어요. 비염, 위염, 신사구체 여가율, 차가운 몸이 좋아졌어요. 비타민C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요. 70대 초반인데 피로감, 감기, 손발, 무릎, 속쓰림, 두통이 완전히 소멸했어요. 당뇨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혈당이 너무 쉽게 떨어져요. 자, 이런 내용이 이 1탄 비타민C 먹고 좋아졌어요. 1시간 몰아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찾아서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고 나면 또 2탄이 또 있습니다. 2탄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속쓰림이 없어서 3시간에 한 번씩 식사 상관없이 2g씩 복용해서 하루에 10g 정도 먹는데요. 그렇게 복용하고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온몸이 근질근질거려요. 가렵다. 심하게 못 참을 정도로 가려운 건 아니고 가끔씩 손이 갈 정도로 간지럽고, 그런데 특별히 다른 거 한 게 없어서 비타민C 때문인 것 같은데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근질근질 이런 일들이 잘 없는데 결국은 뭐 이분도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껴있다.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품들을 별로 섭취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비타민C를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게 이제 쑥쑥 들어가서 백혈구 속으로 들어가고 백혈구가 일을 훨씬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 몸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이물질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구가 작동을 해서요. 밤 되면 더 가려워진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가렵지 않은데요. 몸이 차가워져 있을 때 가렵다. 몸이 차가운 몸, 즉 체온이 떨어져 있는 몸의 경우에 가려워진다. 네, 누구나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다 라는 건데요. 내 몸에 체온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를 먹어보면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내 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몸이 좋은 몸인가 나쁜 몸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타민C를 빈속에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 그러면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비타민C를 빈속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내 위장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타민C를 먹어봄으로 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이렇게 방송에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흰미영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예송님, 박사님 비타민C 먹으면 멀미에 도움이 되나요? 이거 제가 잘 몰라요. 비타민C를 먹고 멀미가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먹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C는 누구나 멀미가 있든 없든 비타민C는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먹는 거 뭐 나도 좀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뭐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먹는 것처럼 좀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 처음에는 1개 드시다가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지고요. 점점 이렇게 드셔보시고 멀미가 좋아진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거나 댓글에다가 써놓으시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비타민C를 하루에 10개 이상 한 2주 정도 드셔보시고 먹었는데도 별 차도가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를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대한 개선이 되어지도록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미라고 하는 거는요. 뇌에 문제가 있거나 귀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속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아마 여기에 질문을 할 정도면 병원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온갖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오시면 최소한 이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한 개씩 없애가면 되겠죠. 무엇을 없애야 될지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찾아보시면 그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모님 안녕하세요. 비타민C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몸이 이유 없이 많이 가려웠는데 비타민C 먹고부터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요건 이제 체온이 올라간 거죠. 쉽죠? 자, 가렵다라는 거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밤중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로 가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왜 그렇게 되느냐면 밤에 첫 번째 체온이 떨어진다. 두 번째 밤 되면 림프구가 내 혈중에서 숫자가 많아집니다. 림프구라고 하는 혈구가 있는데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 많아지는 혈구가 있습니다. 림프구. 얘가 많아지면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물질들을 얘가 자꾸 찾아냅니다.
찾아냈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찾아내서 없애고 있는 과정인데 체온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면 가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하는 방법, 잠자러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잔다. 그러면 가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 이것도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욕을 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잖아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안 나오게 된다. 연세가 드신 나이 많으신 분들 밤중에 기침 많이 하고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약이 뭐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그 일종의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막 먹여가지고 몸을 다운시켜서 덜 나게 하기는 하는데 결국 약물의 부작용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위장이 맛이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높여서 고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내 몸이 작동해서 그게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약물로 접근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그리고 체온은 또 더 내려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약을 사용하는 방법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 없이 많이 가려웠는데 왜 비타민C 먹고 좋아지느냐 하면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대사되어지는 양이 증가한다. 즉 밥을 한 그릇 먹고 이 중에 절반만 여태 에너지화 시켰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절반 이상 60%, 70%, 80%를 대사를 시킬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요. 체온이 살짝 올라간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가스가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가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스화를 많이 시켰다.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소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부터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니까 지금 말하는 밤중에도 몸이 따뜻하니까 가려움이 이제 안 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습니까? 예, 좀 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댓글에서 질문을 답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질문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심심치 않을 정도로 올라온다.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비타민C 먹었더니 당이 올라갑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가 버렸네요. 여기 또 있네요. 당뇨 있는 사람인데 비타민C 먹으니까 당이 더 오르던데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네요. 같은 분인가? 같은 분이네요. 비타민C 먹으면 당이 오르던데 당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비타민C를 먹었는데 당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도 비타민C 뭐 꽤 많이 먹는 편인데 당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었는데 당이 올라가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라는 건데요. 주로 비타민C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 흡수가 되어졌는데 내 몸이 잘 소모하지 못하고 혈중에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 몸이 비타민C를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 쓸 데가 많이 있지 않다. 몸이 좋은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소모를 덜 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왜 당이 올라가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당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비타민C가 혈당을 찍는 거기에 감지가 되어져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만 가지고 비타민C를 농도를 달리해서 한 6개 정도를 만들어서 혈당을 찍는 그 기계 센스에 비타민C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손가락에서 피를 내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려서 혈당을 재잖아요. 저는 피를 뽑은 게 아니라 비타민C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이 찍혀 나옵니다. 네, 그런 데이터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데요. 비타민C 그 양 대비 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네, 그거보다는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0mg per 100ml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한 20은 아니고요. 2 정도 나온다. 근데 그게 100mg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00mg이다. 그러면 또 10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 정도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에 당이 150 나오던 사람이 250이 나온다든지 250 나오던 사람이 400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지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비타민C 계속 드시면 되고요. 확인하는 방법, 비타민C를 한 6시간이나 하루 정도만 끊고 혈당을 재보세요.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이 센스가 비타민C를 인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절대 정말로 혈당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비타민C 최소 대략 15개 정도 먹습니다. 2주 전 위, 내장 내시경 했는데 2주 전 검사 때 역류성 식도염, 장상피 화생이 나왔는데 2주 전이 아니고요. 2년 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장상피 화생이 나왔는데 이번엔 장상피 화생이 없어졌는지 안 나옵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 2-3개를 제거했는데 이번엔 용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이광재 교수님 방송에서 메가도스 하면 용종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진짜 안 나와서 놀랐습니다. 계속 비타민C 먹으면 역류성도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전 BOU키 먹습니다. 소금도 한 통 먹었는데 다시 주문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 비타민C 먹으면 이렇게 대박이 일어난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은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타민 먹은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하루 3번 6g 시작, 지금은 3번 12g 먹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 1년에 녹용을 2번 먹지 않으면 기력이 없어 생활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피곤이 없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입맛도 좋고 피곤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하루 종일 용융 소금물과 생수 번갈아 마시는데 배가 부르고 소변 때문에 먼 길 가기가 힘들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 드시면 됩니다. 네. 소금물과 생수를 번갈아 마시는데 네, 소변 보러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건 뭐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좀 줄여서 드시고요. 생수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다. 무조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비타민C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왕지 교수님이 강의 후 하루 12,000 메가도스 3개월 했는데 속이 쓰린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이거 속 쓰리다 이렇게 비타민C 먹으면요 사실 속 쓰린 거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먹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방법은 뭐냐, 식사 후에 먹어라. 그리고 하루 12,000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6,000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줄여서 먹다가 속쓰림이 없으면 조금씩 늘린다. 식사 후에 먹는다. 그걸 실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도스 하면 간에 무리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간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튼튼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훨씬 더 잘 해서 간의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 훨씬 더 좋아진다. 비타민C가 있어야 콜라겐이 만들어지고요. 콜라겐이 우리 몸에 이 지지, 네, 이 간의 모양을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콜라겐이 약해지면 여러분들 근육이 약해지고요. 얼굴이 처지고요. 이런 일이 생기듯이 간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시면 간에서 콜라겐을 잘 만들어서 간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메가도스를 하니까 피곤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메가도스 하면요, 처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피곤해서 졸음이 온다든지 너무너무 졸립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같은 분이 또 2,000씩 6번 먹는 게 좋은지 3,000씩 4번 먹는 게 좋은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00씩 식사 때마다 먹고 나머지는 따로 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꼭 2,000씩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좋고요. 2,000보다는 3,000을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3,000씩 먹고 또 중간중간에 더 챙겨 먹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자, 질문 최혜진님, 소금물을 하루에 2리터나 3리터 0.9로 해서 계속 마셔도 괜찮은가요? 자, 3리터는 너무 많죠. 2리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양, 보통 수분의 양이 2리터 정도 들어가면은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분은 음식을 섭취를 할 때도 차를 마실 때에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한 2리터 정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분은 보니까 물 자체,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 자체를 2리터를 먹고 또 수분이 있는 음식도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몸의 컨디션을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시면 그게 적은지 많은지를 또 조사를 또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소금물을 저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몸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또 수분을 계속 더 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소금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은 식사를 할 때 소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식사와 식사 중간에 소금물을 더 챙겨 먹을 필요는 사실상 별로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라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리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갈증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밑에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갈증이 계속 나니 계속 먹게 되네요. 자, 갈증이 나면 계속 먹는 거 이거는 별로 갈증이 나도록 만드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소금물 3주 차인데 명현 현상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게 조절해서 소금량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능소하님, 식사 때마다 국을 꼭꼭 먹고 비오육기소 하니까 소변 염도 수치도 너무 좋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박사님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염분을 챙겨 드시고 갈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의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 뭐라고요? 소변의 염분 농도. 소변의 염분 농도를 어떻게 재냐라는 건데요.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소변을 받아서 염도계를 거기다 담궈 보시면 숫자가 딱 나옵니다. 네, 그걸로 확인을 해보시고 0.9보다 아래로 계속 나오면 소금을 좀 더 챙겨 드신다. 음식에 넣어서 드신다. 소금은 원래부터 우리는 음식에 넣어서 먹어봤고요. 음식에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야 그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데 그 소금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먹은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대부분 위산 부족이고요. 위산을 좀 더 보충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염분과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 소금 이야기만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륨 섭취입니다. 선생님 방송 보고 용융소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염도계 사서 체크하면서요. 궁금한 게 꼭 칼륨도 같이 먹어줘야 한다던데 그래야 하는지요? 의견 여쭙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칼륨이요. 여러분들이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물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칼륨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바나나 뭐 이런 데 좀 들어있고요. 브로콜리 이런 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칼륨은요. 소금만큼이나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있냐? 소금이 들어있는 양하고 같은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금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안 먹으려고 그래도 뭐 반찬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챙겨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륨은요,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 먹고 있죠. 소금만큼. 그게 왜 그러냐면 칼륨은 세포가 외부에 있으면 자꾸 빨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으로 자꾸 빨아가고 또 내놓고, 그러니까 흡수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먹고 있는데 국민영양조사에서 찾아보면요, 전부 하루 필요량보다는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과 세포의 바깥쪽에 나트륨이 있는데 이 농도가 서로 농도는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금은 잘 먹고 있고 안에 있는 칼륨은 지금 거의 다 안 먹고 있다. 음식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다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러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하루에 2000mg입니다. 얼마라고요? 2000mg. 네. 자, 누구나 먹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신장, 심장 이런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먹어야 됩니다. 뭐 대부분 다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먹는 방법을 찾는 게 맞고요. 내 몸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은 꼭 들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네,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사실은 조사를 하면서 먹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조사를 하면서 먹어야 된다. 근데 부족할 것이다. 자,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디션을 또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전립선염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타민C를 5,000에서 1,000mg 복용할 때는 완치된 전립선염이 재발되고 했는데 이게 왜일까요? 3,000에서 5,000mg으로 늘려서 약 2년간 복용했더니 짜증나게 재발하던 전립선염 증세가 사라졌네요. 이게 뭐죠? 500에서 1,000은 부족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비타민C를요 너무 적게 먹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한 알 먹는다, 두 알 먹는다, 세 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양을 늘려보시면 됩니다. 최소 6g입니다. 6g 정도 드시면 달라진다. 느낌이 다르다. 그렇지? 지금 이분이 전립선염에 대해서 써놓은 것처럼요. 1000mg 먹어가지고는 잘 모른다. 네, 잘 모른다. 3,000에서 5,000을 했더니 2년 먹었더니 사라졌다. 이걸 양을 훨씬 더 많이 먹었으면 훨씬 더 빨리 없어졌겠죠. 2년간 복용했더니 이제 없어졌다. 여러분들 몸에서요 이렇게 비타민C는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술로 좀 달렸는데 깜빡하고 아침 식사 후에만 비타민C 먹고 술 먹기 전에 마시면 술 먹기 전 마시면서 못 먹고 구토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숙취로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비타민C 먹어야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3,000 메가도스 하나 틀어놓고 잤는데 2~3시간 만에 컨디션이 돌아오네요. 신기합니다. 비타민C의 효과겠죠. 구토할 때 위산도 올라와서 위도 엄청 예민하고 물 한 잔 마셔도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급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주하실 때는요 꼭 비타민C를 같이 먹여주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유리하다.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요, 술 속에 들어있는 그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또 분해하는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뀐 뒤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내 몸에서 이 효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요. 효소를 충분하게 또 못 만들어내면 알코올 숙취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빨리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프고 여기저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아세트알데하이드는요, 독성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없앨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비타민C를 드시면 그게 빨리빨리 잘 없어진다. 술 드실 때는 꼭 비타민C 챙겨 드셔라. 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이 댓글의 질문 올라오면 답변해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자,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네,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예. 네, 신명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